네, 오늘은 10월에 폭락장이 올까? 라는 주제와 그리고 내가 투자하고 있는 팔란티어는 어떻게 해야 되지? 라는 주제로 한번 저의 생각을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 일단은 제가 이제 이거를 준비하면서 여러분들도 좀 오래 주식 투자를 해보신 분들이라면 다 느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주식 시장은 생각보다 밝은 미래만 있는 건 아니에요. 제가 최소 투자하는 기간 동안 항상 올라간다 내려간다, 뭐 상승한다 폭락한다, 이런 주장은 항상 끊임없이 있어 왔고, 그동안도 그 무수히 많은 주장 끝에 나스닥이 항상 최고점을 경신하는 그런 일이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제가 최근에 이제 어떤 기사를 봤는데 조금 흥미로워서 이거를 갖고 좀 이야기를 드려보면 좋겠다 싶었어요. 뭐냐면, 로버트 기요사키라고 여러분들이 아실지 모르겠지만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라는 책으로 전 세계에 좀 센세이션을 일으켰던 그런 인물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 또한 사실은 되게 좀 지금은 많이 고전이 되었지만 종종 지금도 한 번씩 읽고 있는 책 중에 하나고, 그 다음에 저의 경제관념을 굉장히 다른 관점으로 바꿔준 책 중 하나예요. 그럼 그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책의 저자인 로버트 기요사키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10월에 대폭락장이 온다라는 내용으로 언론과 인터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간략하게 소개를 드려볼게요. 최근에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헝다 사태가 사회적 문제로 이제 떠올랐잖아요. 그로 인해서 실제로 주식시장에 영향을 준 것도 사실이고, 근데 로버트 기요사키는 이 헝다 사태로 인해 부동산의 거품이 터질 것이고, 그로 인해 세계 경제가 흔들릴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하고 있고, 이는 미국의 부동산 시장뿐만 아니라 금융시장에도 영향을 줘서 역사상 가장 큰 폭락장이 될 것이다 라는 식의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기사를 언뜻 보면 사실은 굉장히 이제 두려움이 생기고, 그 다음에 또 그럼 빨리 지금이라도 내 주식을 빼야 하나? 이런 이제 생각이 들어서 또 다른 관점에서 헝다 사태를 바라보고 있는 인터뷰를 찾아봤어요. 아마 많은 분들도 경제에 관심이 있다면 알고 계실 법한 분인데, 신한금융의 오건영 부부장님이 3프로TV에 나와서 했던 얘기를 좀 들어보자면, 오건영 부부장님은 이렇게 좀 전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헝다 사태가 제2의 리먼 사태는 아니다. 그러니까 2008년에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론이 이제 터지고 결국 리먼 브라더스가 파산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처럼 그런 사태는 아니다. 왜냐하면 파생상품이 끼어있지 않고 이미 헝다그룹 사태는 1년 전부터 알려진 사태이기 때문에 그에 맞게 차근차근 준비를 해서 파산이 되더라도 그 이후의 문제에 대해 알트2가 존재한다 라는 식의 내용을 제가 접했습니다. 뭐 그렇다고 헝다 사태가 대수롭지 않은 일은 아니에요. 현재 성장 동력을 잃은 주식시장에서 악재가 될 수 있는 것에는 분명한 사실이다 라는 식의 인터뷰를 접했습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헝다 사태로 인해 정말 큰 대폭락이 올 거라고 예상한 로버트 기요사키가 있는가 하면, 반대로 오건영 부부장님 같은 경우는 물론 이게 큰 문제이긴 하지만 그때 2008년처럼 금융위기로까지 번지는 사태는 아니지 않을까라는 식의 의견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한 가지 덧붙여서 로버트 기요사키는 이런 폭락장을 대비해서 금과 은, 비트코인에 골고루 분산 투자가 되어 있어야 한다라는 식의 취지의 인터뷰를 마쳤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식의 인터뷰를 보면서 이제 문득 든 생각이, 항상 주식 시장에는 상승론자가 존재하고 반대로 하강론자도 존재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항상 매 순간순간마다 내가 예측을 해서 맞춘다는 거는 정말 불가능한 일이고, 그에 맞게 대응을 해야 되는데 일일이 그 부분에 있어서 대응하기도 사실 일반인 입장에서는 굉장히 쉽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주식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단기 예측을 하는 거는 생각보다 위험하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정말 이 회사가 이윤이 있고, 그 다음에 올바른 사업성을 바탕으로 훌륭한 운영진이 회사를 이끌고 가고 있는가, 이거를 정말 중요하게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점에서 저는 팔란티어를 굉장히 신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럼 내가 투자하고 있는 팔란티어는 올바른 방향으로 지금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만 체크하면 되지 않나? 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면 오늘 같은 경우만 보더라도 어제까지만 해도 굉장히 많이 이제 주식이 하락하는, 그러니까 최고점 대비 거의 16% 이상 하락하는 중이었는데, 그럼 과연 지금 빼는 게 옳은가? 아니면 정말 지금 이게 단기적 바닥인가? 이거는 정말 저는 알 수 없다라고 생각을 들어요. 지금 제가 여러분께 그 로버트 기요사키와
오건영 부부장님의 얘기를 이제 인용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럼 이런 부분만 듣고 과연 이게 정말 단기적 바닥일지 아니면 정말 대폭락의 시작일지 이런 거를 일일이 예측하는 거는 저는 정말 쉽지 않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좋은 회사를 골라야 되고 그 좋은 회사의 운영진을 저는 믿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은 내가 투자하고 있는 팔란티어는 정말 지금 잘 하고 있는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냥 한 번씩 살펴보고 만약 지금 주가가 정말 많이 떨어졌다면 장기 투자 관점에서는 말 그대로 박앤세일 어떻게 보면 줍줍할 수 있는 기회가 아닐까 싶어서 몇몇 분들은 분명 좋아하고 있을 분도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일단 최근에 팔란티어 같은 경우는 어떤 계약 해지권에 대한 이슈가 있기는 했지만 그게 그 전반적인 산업에 있어서 큰 문제는 아니라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로버트 기요사키가 이제 어떤 해칭의 수단으로 금과 은과 비트코인을 사모아야 된다라고 했는데 공교롭게도 이런 어려운 시국에 팔란티어는 현금 보유량을 늘리면서 그리고 그 중에 일정 부분은 상당 부분 금을 현물로 사는 그런 행보를 8월에 보여왔고 그리고 어떤 인터뷰에 보면 팔란티어 관계자가 저희는 비트코인 사모으는 것에도 관심이 있다 라는 인터뷰를 제가 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한편으로 생각하면 정말 나보다 똑똑한 사람들이 다가올 그런 폭락장을 대비해서 미리 해칭을 해놓고 회사를 잘 운영하고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번 여러분들도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이런 하락장, 폭락장에서 과연 내 멘탈이 흔들리고 내가 투자한 금액을 잃을까봐 노심초사하고 불안해한다면 어쩌면 지금 당신의 투자 방법이 옳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것에 반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예전에 그랬던 적이 몇 번 있어요. 특히 작년 3월에 코로나가 터졌을 때 국내 주식을 투자하고 있었는데 너무 많이 하루에 막 떨어지니까 나도 모르게 겁에 질려서 막 손절을 했었던 기억이 있는데 그때 생각해보면 그 기업을 온전히 믿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그 후에 제가 그런 경험을 하고 반등하는 것을 보면서 내가 정말 기업을 올바로 투자하고 있지 않았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그 후로부터 더욱더 기업을 알아가고 기업을 분석하는 데 시간을 많이 쏟았고 그렇게 해서 찾은 기업이 저는 팔란티어, 어펌 이런 회사들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하락장이 왔을 때 제가 마음이 좋은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불안하거나 막 충격과 공포에 휩싸이진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내 마음 상태가 어떤지 확인해보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고 존리 대표님이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하락장에 내가 투자하는 기업의 본질의 가치가 흔들리지 않고 펀더멘털이 그대로인데 단지 주가가 하락했다면 저점에 살 수 있는 기회니까 오히려 좋아해야 된다 라는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그 말에 10분 공감하고 여러분들도 그런 마음으로 투자를 해야 하지 않을까? 특히 장기 투자라면 더더욱 그런 마음으로 투자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의 그냥 짧은 결론은 단기 예측은 사실은 어느 정도 해볼 수는 있지만 큰 범주에서는 의미가 없다. 그리고 내가 투자하고 있는 기업의 본질과 펀더멘털이 변하지 않는다면 오히려 할인된 가격에 더욱더 싼 가격에 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고 어떻게 보면 이런 하락장에서의 기업 운영진들이 어떤 행보를 보이는지도 살펴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사실 국내 증시도 안 좋고 해외 증시도 안 좋아서 주변에서 많이 좀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럴 때일수록 한 번 더 마음을 다잡고 그리고 내가 투자하는 기업에 내가 올바로 투자하고 있었는가 한번 생각해보는 우리가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